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총균세의 맨 마지막 부에 해당하는 4부를 다루겠습니다. 4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 뭔가 정리와 방향을 얘기하게 될 것 같죠? 4부에서는 5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륙간 불균형 이론과 원주민들이 낙후된 원인, 16장은 동아시아의 운명과 중국 문화의 확산, 17장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민족의 충돌, 18장은 남북 아메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낙후됐던 원인, 19장은 아프리카는 왜 흑인 천지가 됐는가? 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주제들 들어보면 다 되게 궁금하죠. 빨리 읽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영상에서 다룰 15장은 대륙간 불균형 이론과 원주민들이 낙후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되게 됩니다. 왜 대륙간에 불균형했을까요? 원주민들은 왜 낙후됐을까? 그것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 불균형한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례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간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가장 건조하고 작고 평평하고 척박한 대륙이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꼬리를 물고 되게 다양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상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의 차이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들 간의 차이들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이들 간의 환경의 차이가 정말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넘사벽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환경도 자연환경, 이런 환경도 가장 특이하지만 인간 사회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대 유일의 뒤처진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의 비참함에 대해서도 열심히 써놨는데요. 근대에도 문명이 없었던 그 문명이라는 것은 여기 써놓은 이런 것들이에요. 농경, 목축, 금속, 활화살, 튼튼한 건물, 정착촌, 문자, 추장사회, 국가 이런 것들이 근대에 와서도 전혀 없었던 유일한 대륙이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런데 그 뉴기니에는 굉장히 발전이 있었거든요. 뉴기니 어떤 섬에는 2층으로 된 목축 건물이 있었고 그리고 카누가 되게 멋진 카누가 있고 이랬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이는 단지 16km 밖에 안 되는 섬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사이에 있었고 그 사이를 왕래하는 카누도 있었대요. 그런데 왜 후진적으로 머물러 있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죠. 그래서 영국에서 호주로 온 이주민들은 단 몇십 년 만에 산업화 민주주의를 사회에 창조했죠. 그러면서 인종 문제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너네가 발전 못한 거는 너네가 낙후된 더 못난 민족이기 때문이야. 우리 인종 봐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영국 이민자들은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 모든 문명을.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들이 올 때까지 그들만큼 발전하지 못했나에 대해서 찬찬히 이 장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이 사이에도 굉장히 다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환경적 차이를 보면 일단 유전자, 외모, 언어에서도 일단 다른데요. 이게 다르다는 건 유전자가 다르다는 거,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크게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격리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는 뉴기니는 적도에 있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온대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대까지 다양한 기후가 있었고 뉴기니는 산, 험한 지형, 빙하까지도 있었으나 오스트리아는 되게 평평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고 뉴기니는 다습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건조했고 뉴기니의 기후 변화는 적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계절, 연도별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이걸 쭉 보면 오스트레일리아가 확실히 불리한 면이 많아요. 뉴기니는 영구적으로 큰 강도 많고 오스트레일리아는 별로 없고 게다가 조금 별로 없었음에다 거기다 더해서 가뭄이면 그 물길이 끊겨버리고 뉴기니는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척박한 토양을 가지고 있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스트리아라고 굉장히 다르죠. 제가 자꾸만 오스트리아라고 중간에 몇 번 말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여기 오스라고 쓴 건 오스트레일리아고요. 뉴기니 면적은 1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포유류나 조류 종수는 되게 비슷했었죠. 이런 불리한 상황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고요. 그리고 고지대 뉴기니에서는 독립적으로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고지대는 조밀한 농경 인구도 있었고요. 이렇게 뉴기니는 달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기니는 또 마찬가지로 생태적 지리적으로 저해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를 비교하면 뉴기니가 훨씬 좋았지만, 이 뉴기니와 유럽 관점으로 비교해 보면 뉴기니가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해 요인이 많았었다는 거죠. 유럽 관점에서 봤을 때는 뉴기니도 원시적이었어요. 금속 없었죠. 문자 없었죠. 추장이나 국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경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기긴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했던 거죠. 그 이유는 여기서 또 설명을 쫙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토착 식량 생산은 했지만 단백질은 부족했어요. 뿌리 작물이었고, 그리고 가축도 돼지, 닭 딱 2개밖에 없었고요. 그 말은 돼지랑 닭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인간 근력 말고는 쓸 수 있는 동력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갈 수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농사도 했지만 되게 영양소가 많은 그런 농작물이 아니었고, 그리고 면적도 좁았고요. 유라시아 그 어마어마한 대륙에 비해서 뉴기니는 조그맣잖아요. 뉴기니가 뭐냐면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있고 그 위에 되게 공룡같이 생긴 섬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뉴기니입니다. 기억나시죠? 잘 생각해보면 그 공룡 같은 섬 분명히 한두 번은 보셨던 그 섬입니다. 그리고 식량 생산 자체도 중간에 저산될 뿐이었고 경제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바다로 지리적 고립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유입되기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안 그래도 좁은데 산 지형 때문에 인구는 수천 갈래로 분열돼 있었어요. 전 세계 6,000개 언어 중에 1,000개가 뉴기니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언어들도 많이 달랐고, 그리고 또 그 중에 1,000개 중에 또 500개 언어는 각각 언어가 사용자 수가 500명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들이 굉장히 달랐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이렇게 꼬물꼬물 몇 명 안 되는 그 부족들이 자기네 언어를 가지고 그냥 쭉 살아왔던 거예요. 서로 교류가 없이. 그랬으니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었겠죠. 오스트레일리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았었으나 유럽에 비해서는 원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다시 한번 가보면 가축화와 작물화의 장애 요인이 있었는데요. 가축화가 안 됐던 이유, 사실 빙하기만 해도 오스트레일리아가 뉴기니보다도 더 많은 대형 유대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류가 이주하면서 멸종됐죠. 인류가 이주하면서 멸종됐다는 건 인류가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가축화할 토종 포유류가 전무했어요. 하나도 없었던 거였고, 개가 유일하게 외부에서 유입이 됐었는데 그 개가 하는 일은 애완용 혹은 살아있는 담요 이렇게 껴안고 따뜻하게 잤던 거죠. 그렇게밖에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가축이 전무했다. 그리고 농업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요. 가장 건조한 대륙이기도 했었고,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자연현상이 있어가지고 연중의 기후도 불규칙했고요. 사실 농사를 지으려면 이 시기에 뭐 하고, 이 시기에 씨 뿌리고, 이 시기에 뭐 파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어야 됐었는데 그게 불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연중에도 불규칙했지만 연간에도 불규칙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현재에도 농업은 굉장히 리스크가 심한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물화 식물이 굉장히 희박했기 때문에 마카다미아 너트 정도밖에 작물화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종자들을 전 세계적으로 모으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식량식물, 먹을 수 있는 식량식물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토종인 식물은 단 2종밖에 없었고, 그리고 쓰임새에 있어서도 굉장히 밑바닥 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는 굉장히 서글픈 대륙인 거죠. 그리고 자원량, 아까 말한 엘니뇨 남방 진동 때문에 자원량을 예측하기도 불가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적응을 해서 유랑 생활하고 수렵 채집하고 그리고 소유물은 최소한 갖도록 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부지깽이 농법이라는 걸로 이렇게 불태워 가면서 또 열심히 그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서 살아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립성 그리고 인구 규모가 작은 것 이런 것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술 퇴보에 미친 영향은 발전 못한 이유는 수렵 채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고 분산되어야 했었고 그랬으니까 사실 식량 생산이 되고 인구가 많아야 발명가도 많고 니즈도 생기고 받아들이려는 사람도 많고 서로 교류도 가능하고 그래서 발전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길 잘 살펴보면요. 돌촉이라는 기술품은 한번 나왔었던 거예요. 기술이 발명이 됐었던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널리 퍼져서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된 그런 사례도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태즈메니아 섬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남쪽에 되게 삼각형같이 생긴 그런 섬인데요. 여기서 기술을 잃어버린 사례가 또 나와요. 1만 년쯤 전에 사실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오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4천 명 정도가 태즈메니아 섬에 고립되게 되는데요. 1642년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면서 태즈메니아가 발견되게 되는데 전 세계에 통틀어서 가장 단순한 물질 문화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옆 본토에서는 부메랑, 본토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고요. 거기서는 부메랑, 간섭기, 그물, 삼지창, 통발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는데 태즈메니아에서는 하나도 사용되고 있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인구, 4천 명 정도의 인구, 그리고 사실 그 후로 점점 줄었겠죠. 그 인구로는 똑같이 시작을 했었어도 본토와 분리되기 전엔 똑같았을 테니까 똑같이 시작했었어도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 수 없었다는 거를 단편적으로 증명해주는 사례인 거죠. 그리고 또 분리되기 전에 존재했었던 고기잡이, 송곳, 바늘 같은 것도 발견됐을 때 보니까 다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기술이 사라진 사례가 여기서 하나 사례가 나온 거죠. 그리고 태즈메니아 섬 중에 또 3개의 섬은 200명이나 400명 정도가 고립됐었는데 모두 다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즈메니아 섬의 사례는 세계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는데요. 몇백 명 규모라면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 영원히 존속하기는 어렵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화와 기술 전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지리적 환경의 사례를 오스트레일리아 사례를 보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더 놀라운 거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뉴기니 기술 문화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통한 그 유입 그리고 뉴기니를 통한 유입 아무튼 유입이 그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는데요. 사실 뉴기니는 아까 말했듯이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기술 안 받은 거야 거기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아까 말한 가장 가까운 뉴기니의 섬은 16km 거리에 무랄루그 섬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말할 때 뉴기니는 발전했는데 그걸 왜 안 받아? 라고는 하지만 사실 뉴기니 본토가 발전되어 있었던 거고 뉴기니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는 섬들로 이어져 오는데 사실 그 섬들도 본토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지면서는 조금씩 더 낙후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일 가까운 이 무랄루그 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노검이나 돼지가 농업이나 가축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토와의 거리에 따라서 본토는 뉴기니 섬 말하는 거고 뉴기니와의 거리에 따라서 기술과 문화도 점점 희박화하게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 오스트레일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섬에서는 별로 가져다 쓸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돼지도 데려다 쓰기 좀 애매했던 게 왜냐하면 돼지를 먹이려면 농업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이 잘 안 되는 곳 아니었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러니까 그것도
현명한 선택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뉴기니의 고지대, 문화와 기술과 인구가 있었던 그곳과 오스트레일리아 고지대, 그나마 괜찮았던 곳, 이 거리가 가까웠다면 이게 분명히 받아들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이 간의 거리는 3,200km에 달했던 것이죠. 무랄루그 섬 16km밖에 안 됐던 무랄루그 섬은 갖다 쓸 게 없었던 곳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번엔 정복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유럽인들이 뉴기니로 정복 트라이를 했었어요. 근데 좌절이 됐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열대성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 때문에 유럽인들 들어왔던 정복민들이 대부분 사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왜 유라시아 병영고는 반대로 뉴기니들을 놔뒀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유럽인들이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뉴기니가 워낙에 사람들이 아까 전에 500명씩 흩어져 갖고 1000개의 언어들을 쓰고 있고 그랬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인들도 들어와서 정착을 할 여지도 없었던 거죠. 너무 조각조각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미 공중위생학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 전염병은 치료제가 이미 존재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뉴기니에는 이미 3,500년 동안 외부인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병영균에 이미 오래 노출되어 있었고, 그래서 뉴기니인들은 건장할 수 있었고, 유럽인들은 처음 만난 질병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 거죠. 앞서 살펴봤던 3장에서 살펴봤던 질병의 이것에 대한 설명은 많이 되어 있죠. 얼마나 병원균이라는 게 이 정복 전쟁과 세계 문화 발전, 이 방향성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험준한 지역, 굳이 차지하려 애쓸 만한 것이 못 됐던 거죠. 그래서 뉴기니들은 유럽인들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기니에는 뉴기니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애매한 상황 때문에 정복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럽 총기 병원군 쇠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제거했는데요. 뉴기니는 살아남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상황이 달랐어요. 유럽인들이 비옥한 곳을 골라서 정착했어요. 기후와 토양에 살 수 있는 토종이 아닌 농작물과 동물. 토종이 아닌 농작물. 그러니까 토종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토종 식물 가지고는 농경을 할 수 없었는데 유럽에서 들여온 것들은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땅에 살 수 있는 농작물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농경지가 유럽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농산물들 가지고 재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토종 원주민들은 거기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소스가, 그런 씨앗들이 없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 땅을 가지고 옳다구나 하고 자기네들이 들여온 그 식물들을 심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유럽인들을 물리칠 질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말라리아 같은 게 없었던 거죠.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지역에 이미 있었던 원주민들은 사살되거나 유럽인들의 병영군으로 오히려 제거되고, 그래서 4만 년 동안 있었던 원주민들은 유럽인 이주한 후 딱 100년 만에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되게 슬픈 그 그림이 그려지죠. 눈앞에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되게 묘한 것 같아요. 뉴기니는 이때 정복의지, 유럽인들을 물리치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질병 같은 것들을 인해서 물리치고 뉴기니인들이 살아남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유럽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유럽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완전히 정복했죠. 근데 지금 이 현대를 보면요, 뉴기니는 뉴기니인들이 계속 살아서 차근차근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낙후됐죠.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새롭게 갑자기 유럽의 그 기술력으로 번쩍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발전된 삶을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원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슬픔과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의 그 대륙의 발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오히려 거꾸로가 된 상황이기도 하고 되게 묘한 역사의 스토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래서 결국에 어, 4만 년 원주민 전통이 없어지고 유럽인이 1세기 만에 확 발전시켰는데 사실상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회를 창조한 사람들은 유럽인이 아니고 원주민이었던 거죠. 이주민들은 이미 1만 년에 걸쳐서 유라시아에서 발전된 그걸 가지고 왔을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비록 천천히 발전은 늦었지만 창조한 것들은 원주민이었고 그들이 한 게 그 환경에서는 최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을 15장을 요약을 하면 15장 대륙 간 불균형 이론과 원주민들이 낙후된 원인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뉴기니가 그나마 나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더 나쁜 환경이었죠. 전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환경. 하지만 뉴기니는 정복을 못했고 질병과 지형 때문에 그 이주민들이 정복한 사람들이 정복을 못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다 몰아내고 정복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백인들은 본인들이 해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들은 다 된 걸 가지고 들어왔을 뿐이고 이 환경 자체에서는 원주민들이 창조한 문화가 최선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16장 동아시아 문명과 중국 문화의 확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